글로벌 경제 채널 TV. 내년 302개 공공기관이 17,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 할부 금융 가맹자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4만 5천여 대의 수입차가 팔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오늘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1일 전거래일보다 0.28% 오른 1964.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지수가 하락 전환했지만 이날 지수가 오르면서 하루 만에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GDP가 호조세를 띠고 유럽중앙은행에 자산유동화 증권 매입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대변수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종료 등 이번 주 불확실성들이 해소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9월 이후 하락했던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국인이 2,740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2,865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 역시 428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 보험 등이 오른 반면 운수창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5% 내외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신한지주, KB금융, 삼성화재 등은 2%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4% 올라 558.7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05원 올라 106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외국계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이 상장 폐지를 잇따라 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외국계 자본이 최대 주주인 코스닥 기업들이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서 받게 될 경영권 간섭이나 사업 전략 노출 등의 우려를 피할 수 있는 데다 한국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력이 생각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1일 히타치 국제전기는 국제 엘렉트릭 코리아의 상장 폐지를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48.33%인 476만 1000주를 오는 19일까지 주당 2만 5천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히타치 국제전기는 지난 2010년 8월 국제 엘렉트릭 코리아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히타치 국제전기 관계자는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타치 국제전기가 국제 엘렉트릭 코리아의 상장 폐지를 결심한 것은 외부의 경영권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 매수를 주관하는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자체 보유 자금이 풍부해 굳이 한국에서 자본을 조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상장을 유지하면 경영 간섭을 받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상장 폐지하고 100% 자회사로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제 엘렉트릭 코리아는 최대 주주가 히타치 국제전기로 바뀐 뒤 4년여간 단 한 번도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는 사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기업인 노드 디지털과 중국 식품 포장이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나란히 코스닥 시장을 떠났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전기초자가 일본계 최대 주주인 아사히 글라스의 요청으로 상장 폐지됐고, 2010년에도 글로벌 제약업체 IMI가 코스닥 상장사인 SD 주식을 공개 매수해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도 2001년 2월 옥션을 인수한 뒤 2004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한 바 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서 떠나는 것은 자금 조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다양한 규제와 경영권 간섭에 따른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302개 공공기관이 17,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별 채용 정보를 밝혔습니다. 302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채용할 인원은 총 17,187명으로 올해보다 2.9% 늘었습니다. 고졸자 채용 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채용 규모의 10%입니다. 내년 신규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입니다. 또 올해보다 채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기관은 국립대병원과 국내 변전소 시설 확대, UA 원전 사업량이 증가하는 전력 공기업 등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에 따라 자체 인력을 줄이는 철도공사,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신규 사업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는 국민연금공단 등은 올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입 중인 스펙 초월 채용과 시간 선택제, 고졸자 신규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가격을 일제히 공시했습니다. 아이폰 6 16GB 제품은 78만 9,800원, 64기가는 92만 4천원, 128기가는 105만 6천원으로 출고가가 책정됐습니다. 아이폰 6 플러스 16GB 제품은 92만 4천원, 64기가는 105만 6천원, 128GB는 118만 8천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들 제품에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부 이통사 개통 행사 장소에는 예약 가입자가 출시 이틀 전부터 제품을 먼저 받고자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통 3사가 이날 오전 진행한 출시 및 개통 행사에는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SK텔레콤 개통 행사에는 400여 명,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KT 개통 행사에는 200여 명, 처음으로 아이폰을 출시하는 LG U+는 서울과 대구에서 개통 행사를 열어 총 8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통사들은 이들 1호 가입자들에게 요금제 무료 이용권과 사은품 등을 증정했습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자동차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복합 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입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금융사와 나눠 갖고 있습니다. KB카드는 최근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대차 요구 수준인 0.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대차에서는 수수료율 인하폭이 너무 낮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이 오늘까지 합의점 찾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KB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4만 5천여 대의 수입차가 팔렸습니다. 사상 최초로 20만 대 달성을 기록할 수 있을지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의 연간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난 14만 5,844대를 기록해 판매 대수가 집계되지 않은 10월을 포함해 연말까지 월 평균 18,052대를 팔아야 20만 대에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올해 월 평균 판매 대수가 16,204대임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18,100여 대를 판매한 기록이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대주가 잇따라 출시되는 것을 고려하면 20만 대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대표 주자는 프랑스 업체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함불모터스가 지난 29일 내놓은 뉴 푸조 2008입니다. 실용적인 적재 공간과 높은 연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타며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계약 물량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함불모터스는 다음 달에도 푸조 508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시트로엔 그랜드 피카소를 동시에 출시해 푸조 2008의 돌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닛산과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도 막판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캐시카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닛산은 지난달 중순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예약 물량이 500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8일 국내에 출시되는 토요타 캠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역시 사전 계약 열흘 만에 계약 물량 300대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업체들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매달 3,000대 이상씩 판매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 소형차 라인업과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을 더욱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독일차 업체의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신차를 앞세운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판매가 급증하면 올해 수입차 등록은 20만 대를 근소한 차이로 넘기거나 최소 20만 대 고지에 바짝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위례자유와 강남 재건축 일반 분양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분양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찬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1월 분양 시장 역시 지난 1일 위례자이의 흥행 열풍이 또다시 재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른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충분한 분양 물량을 쏟아내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11월 분양 시장은 전국 65개 사업장에서 4만 8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8곳에서 2만 8천여 가구, 지방 27곳에서 약 2만 가구입니다. 아파트 분양 돌풍이 여세를 이어 포스코건설도 31일 인천 송도에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송도더샵 퍼스트파크는 송도국제업무단지 F13-1, 14, 15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44층 15개 동에 2,500여 가구 규모입니다. 저희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는 친환경단지로 계획됐습니다. 각 블록별로 국제축구장 규모보다 큰 중앙광장을 조성해 개방감을 극대화하였고 외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도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에서 108제곱미터로 구성돼 다양한 연령층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대별 맞춤형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내 놀이터와 맘스 카페,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경로당과 가든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성됩니다. 또 인천 지하철 인천대 입구역과 센트럴파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생활 편의성도 갖췄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우선 15블록 872가구에 대한 1차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5일 1, 2순위, 6일 3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13-1 14블록에 대한 2차 청약은 다음 달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순위별로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GS건설도 오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센트럴자이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1200여 세대의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한라는 시흥105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 짓는 2700여 가구 규모의 시흥105 한라비발디 캠퍼스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속에 2라운드를 맞은 분양시장이 1라운드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실적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스마트폰의 부진을 반도체가 메워줬는데요. 자세한 소식 산업부 이종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치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사업부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삼성전자는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7%, 60.1% 줄어든 47조 4,473억 원, 4조 605억 원이라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2, 4분기보다 9.4%, 영업이익은 43.5% 감소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는 2분기 연속 실적이 떨어지며 1조 7,500억 원의 영업이익에 그쳤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2조 6,700억 원이나 줄었는데 무선에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 2,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품사업 부문은 영업이익 2조 3,300억 원을 기록해 13분기 만에 무선사업부를 앞지르며 1등 공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전사업 부문 영업이익은 5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떠받치던 무선사업부의 실적 악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 4분기 스마트폰 7,920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1위를 지켰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24.7%로 추락했습니다. 애플은 2위를 지켰죠. 중저가 제품을 무기로 시장에 뛰어든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로선 가장 큰 위협입니다. 샤오미는 지난 3, 4분기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1,800만 대를 팔아 LG전자와 화웨이를 지키고 화웨이를 따돌렸습니다. 레노버는 오늘 모토로라 인수를 완료하고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부분의 선방이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주력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반도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사업은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1등을 달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과점이라 공급은 제한되는데 제품 수요는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간 덕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삼성전자가 쌓아온 기술력을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칩의 수요가 늘면서 내년 이후까지 시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기능 개선으로 모바일 D램 수요가 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용하는 서버용 D램 시장도 기존 DDR3 제품보다 고효율, 고성능인 DDR4로 교체 시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버용 제품 주문이 생각보다 많아 내년 상반기 시황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는 언제쯤일까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30일 실적 발표 뒤 이어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4, 4분기에는 조심스럽게나마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악화가 바닥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죠. 삼성전자가 믿는 구석은 반도체와 TV 중심의 소비자 가전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화랑이고 가전은 TV 등의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초고화질, 커브드 등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TV 시장이 확대되고 유럽, 북미 지역에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업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 등 프리미엄 제품과 새로 출시하는 중저가 제품으로 고객층을 넓힐 계획입니다. 특히 휘는 디스플레이와 금속 소재를 채용해 고객의 호응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반응이 괜찮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시장 출시 2달째에 접어든 갤럭시 노트4는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기존 제품이었던 갤럭시 노트3 출시의 초기 판매량을 웃돌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주요 국유은행의 부실 채권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과 공산은행, 건설은행 및 농업은행 보유 부실 채권이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4,1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71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2%, 지난 6월 말보다 8% 늘어난 수치지만 이들 은행의 자산에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4%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은행의 부실 채권은 지난 3분기 전에 전분기보다 10% 증가했으며 농업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1.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부실 채권 위험이 갈수록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성장 둔화 속의 중국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스 천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 금융기관 분석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들 은행이 부실 채권을 헐값에 처분하기를 꺼리는 측면도 크다며 부실 채권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 같고 자산의 질이 형편없어졌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겨울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의 3자 대표는 2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가스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주변 EU 국가들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받음으로써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가스 공급 협상 규모는 46억 달러라고 귄터 웨팅어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설명했습니다. 공급 가격은 올해 말까지 1,000세제곱미터당 378달러, 내년 1분기에는 1,000세제곱미터당 365달러입니다. 웨팅어 집행위원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두 EU 국가 간의 관계가 완화됐다는 희미한 첫 전조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겨울철 가스 공급에 잠정 합의하고 이후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해 EU의 중재로 3자 협의가 이어졌지만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채불가스 대금을 지급하거나 EU가 이를 지급 보증하지 않으면 공급 재개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르트무트 코시크 독일 연방의원은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하고 북한 지도부가 인권 문제와 남북 관계를 두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론을 전했습니다. 최근 엿새간 방북한 코시크 의원은 독일 DPA 통신을 통해 독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가 아니라 충실한 조언자로서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사회당 소속 코시크 의원은 독일이 통일된 해인 지난해 1990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한독 의원 친선협회 의장과 한독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시크 의원은 김정일 제1위원장에 대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권력 장악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고 과거 아버지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허수아비 권력자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유럽과 특히 독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북미 관계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점이 유럽과 독일에 북한이 적극적인 구애 신호를 보내는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이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쿡은 성적 성향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면서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는 신이 내게 준 하나의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성애자로 살면서 소수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며 때때로는 힘들고 불편했지만 나 자신에게 역경과 편견을 넘어설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트위터에서 쿡의 기고문을 거론하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깨달았다는 구절에 감명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존 도어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크버그도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준 팀 쿡에게 감사하다며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팀 쿡의 커밍아웃 영향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까지도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20에서 50,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북, 경북 남부가 10에서 30, 서울, 경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충청도 지방에서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8도, 울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예년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